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장민준 교수입니다. 오늘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기 2025년 동계학술대회를 학술대 일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환경 속에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생산되고 조직되고 또 경험되며 해석되는지 좀 각도로 살펴보는 매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트랜스미디어 세계관, 약속, 역사적 장소와 공연들,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에까지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사례를 좀 다루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를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 토론자들도 오늘 이 세팅 자체 때문에 한꺼번에 나와서 토론을 진짜 토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논평을 하시는 것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각 발표 원래 15분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딜레이가 좀 길어져가지고 12분 정도로 발표를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도 원활한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백태영 교수님의 플랫폼 자본주의와 K 콘텐츠의 문화 정착입니다. 그럼 발표 청해서 듣고 가겠습니다. 백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백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K 콘텐츠의 문화 정치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요즘 K 콘텐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글로벌 OTT에서 이제 한국 작품이 크게 뜨고 이제 곧바로 세계가 이제 한국 콘텐츠를 이제 바라본다.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서 먹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어떠한 사실을 좀 담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가시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제 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콘텐츠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이제 서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그 가시성을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 이제 보여지는 그 가시성을 성공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 가시성에는 어떠한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산의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에피소드 전체 공개, 그리고 이제 자막, 더불어 이제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이제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속도가 다시 흥행 지표로 이제 환산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유통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산업이 축적된다는 것, 문화적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층이 늘 같은 리듬으로 이제 같은 속도로 이제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 플랫폼 담론이 이제 여기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는 동안 불균형한 소유와 수익 배분의 구조,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의존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이제 거꾸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이제 몰락을 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콘텐츠, 글로벌 OTT를 단순한 유통 채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OTT를 이제 제작과 수용의 조건을 구성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바라보고 플랫폼은 콘텐츠를 이렇게 옮기는 통로이며 동시에 거래 규칙을 갱신하고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해 나가는 하나의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플랫폼은 콘텐츠의 이용자 행위를 데이터로 이제 포착을 하고 축적하고 가공하고 예측하고 관리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플랫폼 자본주의는 기술 인플라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과 취향, 수용자의 그런 감각과 취향, 그리고 이제 노동과 소비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고 일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자 장치로 좀 기능한다라는 그런 기능에 좀 시각을 이제 좀 던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 질문은 이렇게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엇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유통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읽히는가,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고 글로벌 OTT는 로컬 제작 역량과 장르 관습을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를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보일지 하는 그런 가시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결정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이라는 그런 가치가 또 숨어 있고요. 자, 추천 시스템은 접근 경로를 이제 설계하고 그 경로 위에서 이제 K 콘텐츠는 특정한 취향의 문법과 감상의 규범에 이제 종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가 K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를 어떻게 이제 조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알고리즘적 분류, 추천, 로컬화의 표준이 한국성과 이제 장르적 문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한류 담론은 어떤 구조적 긴장과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을 다 이제 데이터화를 이제 한다는 것이죠. 플랫폼은 생활 세계 행위를 데이터로 포착을 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 가공하면서 가치 생산의 회로를 만들어가고 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전통적인 생산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고, 비시장적인 활동과 일상적 참여, 이를테면 여가나 취향이나 관계 맺기, 뭐 문화 향유 같은 것들, 이런 일상의 향유, 그런 것들을 가치 생산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치 생산의 계기로 이제 다 전환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험의 데이터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공짜 원재료처럼 이제 전유가 되고 행동 데이터로 변혁이 되고 그 산물이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상품으로 가공돼서 거래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단순 소비자에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존재로 위치가 되고, 그리고 클릭, 시청, 탐색 이런 흔적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랫폼의 예측 모델로 이제 데이터의 원재료로서 이제 다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텐츠의 의미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품은 좋아서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또 그 콘텐츠가 하나의 또 장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곧바로 이제 개별 작품의 창작성을 평가절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플랫폼의 환경에서 콘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은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조건을 꾸준히 바꿔왔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을 현실에서 매개한 도구가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은 검색과 추천, 프로파일링과 큐레이션, 그리고 이제 최적화와 예측을 수행하는 절차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기술적 기능을 넘어서 공적, 사적인 삶을 조직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콘텐츠가 발견되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취향의 문법 속에 배치되는가, 콘텐츠도 배치되고 우리 소용자도 배치되고 어떤 취향으로 이제 조직하는가, 어떤 반응을 축적의 대상으로 포착하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왔고 그런 것들을 좀 묻게 하는 경로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플랫폼은 선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필터링과 이제 정렬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렬이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쭈루룩 나열하는 것들, 이런 정렬이 반복되면 이용자의 지각과 행태에 점진적인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누적시킨다는 그런 지점도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래서 취향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출의 질서와 함께 형성되는 것. 오늘날 수용자들의 취향은 그렇게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는 것, 구성되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K 콘텐츠를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규칙을 만드는 쪽은 누구인지, 이 질문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을 이제 종속으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속은 이제 개별 계약의 유불리를 이제 단정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거래 규칙과 이제 평가 기준, 가시성, 특히 이제 알고리즘, 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구조적 경향으로서 이제 종속이 나타난 게 아닐까. 이 말은 누가 이겼냐, 졌냐, 뭐 콘텐츠가 어떻게 이제 흥행을 했느냐, 순위 몇 시를 했느냐, 뭐 이런 단순한 프레임보다는 플랫폼의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집중적 경향을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붙잡기 위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플랫폼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에서도 특징이 있는데, 무상 혹은 저비용 서비스, 연결성의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재미와 참여, 소통, 보상 이런 장치로 이용자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유인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통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데이터 자원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배치하고 피드백을 확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수용자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잠금 장치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자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콘텐츠가 이제 알아서 확산한다라는 그런 도식의 설명력은 좀 약해진다는 것이죠. 가시성의 조건, 성과를 말하는 언어, 그리고 이제 발견과 소비의 경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좋으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도식은 오늘날 조금 이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가 K 콘텐츠의 의미 생산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OTT의 확산은 해외로 이동하는 경로 자체를 한국 콘텐츠가 해외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경로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전에는 국내 흥행을 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바이어가 이제 콘텐츠를 사거나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제작 단계부터 다국적 자본이 투입이 되고 동시에 유통을 전제로 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단지 플랫폼에 올라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플랫폼이 유지하려는 접속의 리듬에 맞춰서 기획되고 개발되고 또 소비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규 공급이 끊임없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공급을 위해서 더 넓은 소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수성이 포함된 형태로 이제 콘텐츠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야기와 형식이 K 콘텐츠라는 포장 속에서 이제 수렴이 되고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취향으로 이제 전달되고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종화가 등장을 하고 혼종화는 세계화의 부수 효과 정도로 이제 머물지 않고 글로벌 OTT는 어떤 지역에서 흥행한 텍스트를 다른 지역 버전으로 전환하고 문화적 표지 그리고 장르적 관습으로 이제 재배치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유통을 위해서 보편적 또는 보편성의 감수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로컬적인 특수성들을 배치하는 전략으로 오늘날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제 K-팝 데모 헌터스 같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K-팝 데모 헌터스를 보면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런 장르적 문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느껴지는 것은 거기에 K라는 기호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보편적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차원은 이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글로벌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는 오늘날 단순하게 이제 한국산 이런 뭐 국가적 표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호출하는 분류 언어이고 장르적 문법이고 전시의 질서 거기서 이제 한국성이 이제 글로벌 코드와 이제 접하게 되면서 변주가 되고 혼종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성이 이렇게 재배치되는 게 아닐까. 정서 정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 의도와 범지구적인 욕망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이제 널리 알려내고 한국적인 것이 우수해야 되는 것을 알려내는 그런 민족적 의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드가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성의 중시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마련한 그런 전시 가시성의 그런 체계에 허용되는 그런 콘텐츠만 등판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오늘날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K 콘텐츠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그런 정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콘텐츠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시 질서와 권력 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한류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런 논의와 담론을 이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배영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K 콘텐츠가 어떤 조건과 규칙 속에서 가시화되고 유기화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플랫폼과 알고리즘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문화 콘텐츠 경험이 관제가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오늘 어뮤즈먼트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관으로 확장되고 이용자의 참여와 놀이를 통해서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신호리 교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호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논평을 할 정도로 집이 있진 않지만 처음에 토론인 줄 알고 왔는데 5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백태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적 경험을 조직해 나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 기구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향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행동 데이터로 치환이 되어 알고리즘화되고 그런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좀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포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K 콘텐츠와의 만남에는 어떤 종속과 예속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K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표지가 아니라 이 플랫폼의 분류 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좀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논평하는 방법을 몰라서 원래 질문을 했더라면 이런 걸 질문했겠지라고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K 콘텐츠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K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표문 안에서도 K라는 것이 점점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혼종성이라는 용어로 좀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K가 대체 뭘까? 예컨대 말씀하신 K-팝 데모넌터스와 같은 경우라면 공급자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는 소비자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는 유통자가 어느 것이 한국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사실 K-팝 데모넌터스는 K 콘텐츠를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K인지에 대한 것이 논의 앞에서 좀 더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정체성이 탈구축되고 재구축되는 과정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를 벗어난 향유의 힘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홍수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다 피했는데 대홍수만 못 피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저는 나름 좀 재밌게 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하고 다른 이제 플랫폼들을 봤더니 오히려 이 넷플릭스에서 통제하는 힘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오히려 거기서 대항하려고 하는 힘을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홍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홍수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에서 나타났던 재난에서 휴머니티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여행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통해 글로벌과 접속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넘어선 비판의식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플랫폼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 이제 감시 자본주의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주체의 선택과는 거의 이제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좀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향유자 아까 그 기조 발표에서 나왔었죠. 예. 향유자들이 또 다른 힘이 플랫폼을 넘어서서 서로 좀 견제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착하신다면 좀 더 균형감 있는 또 설득력 있는 곳이 또는 희망찬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신 조금 이따 잠깐 짧게라도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 취향이 설계됐다라는 어찌 보면 섬뜩한 명제가 그래서 더 이상 독립변인이 아닌 종속변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건강하게 조금 논의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태영 교수님? 예. 먼저 이 투박한 논문을 읽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신 신호림 교수님께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K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주셨는데 저는 그 대학원에서 이제 영화학을 공부하고 영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학에서 오늘날 K가 이제 영화학에서 말하는 그런 장르 이론처럼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어떠한 느슨한 그 연대 그리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호로서 하나의 범주의 기호로서 K가 오늘날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기호로 출발했는데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느슨한 범주의 연대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호로 진화한 그래서 K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런 일종의 기호가 아닐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해 보려고 해도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기호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제의 힘을 벗어난 감상은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주셨는데요. 사실 글을 쓰고 또 이제 구상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제의 힘을 벗어난 감상은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용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도 있고 동시에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좀 종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저는 이 구조에 종속되는 현상에 조금 돋보기를 대보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글 논문에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논문 계속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